수학, 국어, 과학, 사회 순으로 설명드릴 테니 교과서 있는 분들은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교과서의 복습법은 이렇게 목차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1단원 세자릿수라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스스로 모두 떠올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자릿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 가지 도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직접 단원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차시 제목을 보면 됩니다. 차시명이라고도 하고 주제라고도 하는데요. 90보다 10만큼 더 큰 수를 알아봅시다. 몇백을 알아볼까요? 등등을 알아봐도 되고요. 이 제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도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개념인데요. 모든 수학책은 개념을 이렇게 네모 테두리로 칸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 4학년은 노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고 5학년, 6학년들은 초록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노란색 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글을 먼저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가려주고 이 그림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이 9개 있고 열이 또 추가되었으니까 90에서 10이 더해주면 100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읽는 것처럼 학생들은 글을 보면 대부분 쉽게 해야지만 글을 떠올리기는 힘들어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왔을 때 우선은 글을 가리고 그림만 보는 겁니다. 100짜리 모형이 3개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300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차시를 복습을 했다면 각각 단원 제일 끝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고 해서 1단원 전체를 복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풀어보고 나서 어려운 부분은 그쪽 차시에 맞는 수학익힘 책에 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거나 집에 있는 문제지로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학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3학년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우리가 지난번 수학에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수와 연산에는 개념보다는 연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란색 테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덧셈을 해볼까요? 1, 2, 3이 있으면 실제 연산을 하는 것인데요. 수학책에서는 이렇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방법은 한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도 실제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것과 세 가지 있는 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완전 학습이 된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수와 연산이 아니라 평면 도형처럼 도형, 개념이 있는 부분을 보면 실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알아볼까요? 등등으로 해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배운 것처럼 노란 테두리, 3, 4학년은 조금 색깔이 다르죠. 먼저 이렇게 글을 가리고 나서 이 그림만 보고 나서 이것이 직각 삼각형이구나. 왜 그렇지? 맞아.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림만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수학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본 것처럼 단원 마무리를 풀고 어려웠던 부분을 수학익힘과 학습지로 또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풀면 수학 복습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학년 국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국어도 수학처럼 단원명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차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아야 되는데요. 국어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말고도 문학과 문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문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자연스럽게 독서를 통해서 읽고 말하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고요. 실제 보았을 때 이론적인 부분과 문법적인 부분에 신경 써서 복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단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을 보면 시나 문학 작품을 직접 읽으면서 사물 표현해보고 감각적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이 책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이 책 선생님은 수학에서 테두리처럼 개념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뒤에 또 넘어갔을 때 이렇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책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쓰기 부분과 문법인데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실제 이 글을 읽는 것보다는 주제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알기, 어떻게 해야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책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중심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뒷받침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이 테두리 안에 정확한 개념이 있으니 이것을 토대로 어렵다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책 선생님 말고도 이렇게 지우개와 연필이 있는데요.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실제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을 이 친구들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1등 책 선생님을 먼저 보고 연필과 지우개가 하는 말들을 함께 보면 국어 내용도 쉽게 복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4학년은 과학으로 해보겠습니다. 과학은 정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은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펼쳐보면 과학 공부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 단원마다 차시면과 주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층과 화석, 여러 가지 모양을 지층에 관찰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의 지층이 있었는지, 몇 가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떠올려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관찰을 했는지 각각 차시에 맞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과학책을 먼저 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실험 관찰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으로 실험 관찰책을 먼저 갑니다. 이렇게 실험 관찰을 보면 그날 어떤 관찰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험 등을 했는지 정확하게 요약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학처럼 글자가 적혀 있으면 글자를 가리고 그림을 통해서 먼저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정답을 적었으면 비교를 해보면 되고요. 아니면 적혀 있지 않다면 스스로 적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이니까 실험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단원에서 C가 싹트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실제 교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등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영상이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라도 이 과정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떠올리면서 조건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때 실험 관찰책을 펼친 다음에 이 실험할 때에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있었고 같게 해야 할 조건이 있었구나. 물을 준 것과 물을 주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었구나 라고 해서 실험 관찰을 복습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과학책으로 와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은 친절한 목록표만 보면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관찰을 했고 실험 결과와 관찰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면 복습이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5학년으로 하겠습니다. 2학기가 역사라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단원명과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맞게 차시는 또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수학과 과학처럼 한 개의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의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조금 더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 차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가 나오면 여기서는 위도, 경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는 대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수업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공부법에서 안내되는 것처럼 용어도 알아야 되고 지도도 봐야 되고 그림도 해석해야 되고 그래프도 각각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과서는 한 장씩 넘겨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나라 영역은 몇 개로 나눌 수 있지? 영토, 영해, 영공인가? 까지만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개념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익혀보는 것이고요. 실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끝은 어딘지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영역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실제 그림들과 지도 등이 이번 시간에서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을 알려주고자 이런 그림과 그래프 등을 넣어두는지를 확인하면 좋겠고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단원 끝부분에 보면 주제 마무리라고 해서 1단원과 관련된 전체 복습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차시를 먼저 공부하고 이 부분을 복습해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주제 마무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전으로 넘어가서 어려웠던 차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개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교과서는 교육부 주관이 아니라 개별 출판사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약간 제한되었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다른 과목처럼 학습 목표나 러닝 포인트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학교 수업은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3학년은 ABC부터 기초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과서 복습법은 정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큰 효과가 있으니 꼭 사용해서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결손과 학업 격차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